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요. 아까 김혜윤 교수님이 중간에 말씀하셨죠. 요즘에 전문가들도 사실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네, 팬데믹 시대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겪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조경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막 강연을 마치신 김영민 교수님의 대답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제일 평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별로 재미없는데 그래서 1번으로 대답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재미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공간의 공공성 추구하는 것이 조경의 역할이다. 네, 설명을 해주시죠. 당혹스러운데요. 재미없다고 하는 게 저한테 제일 큰 욕인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공원 보셨지만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꼭 그렇진 않은데 해외 이제 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갈 데가 공원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뭐 다 닫고 아예 갈 데가 없는데, 근데 그래서 뭐 조경이 엄청 좋아질 것 같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게 바꾸겠죠. 모든 걸 바꾸는데 어떤 이전에 있던 방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가속화시키거나 저지시키거나 이런 거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조경이 조금 역할이 달라지는 거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건축, 도시, 뭐 여러 토목 공간들을 다룰 때 조경은 가장 마지막에 왔었거든요. 아무리 환경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렇죠. 건물 만들고 뭐 도로 만들고 뭐 다리도 놓고 그런 다음에 나무를 심죠. 뭐 미리 심은 다음에 뭐 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담론들이 나오면서 이 가치들이 좀 역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원의 사실 가장 큰 경쟁자는 뭐 사적 영역이 아니고 쇼핑몰이었거든요. 쇼핑몰. 그러니까 예전에 놀러 가는데 공원에 가는 것과 또 쇼핑몰에 가는 게, 당연히 쇼핑몰이라든가 멀티 뭐 플렉스라든가 이런 데 가는 게 더 인기가 좋았는데, 이게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공원이 더 재밌어요. 저는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사실 조경의 분야가 계속 주장해 오던 가치들이 있어요. 뭐 어떤 지속 가능성, 생태성, 뭐 사회적 형평성.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어떤 수익, 효율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뭐 원래 있던 가치인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닌데, 그게 어떤 이 상황이 바뀌면서 뭔가 또 새롭게 해석이 되는. 재미없네요. 그만할게요. 그러면 한 네. 가지만 다시 여쭙게요. 아까 말씀하셨죠. 건축 다 지어놓고 건물 다 지어놓은 다음에 반드시 조경은 나중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혹시 조경이 먼저 설계되고 건축이 거기에 얹혀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가요? 있죠. 지금 공모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춘천에 공원 되게 큰 공원이에요. 건축가를 고용하죠. 여기 방문센터 하나 지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나중에 또 그 질문이 아마 나올 텐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대부분 도시의 공간이 건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꼭 그렇지 않은 공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세미티에 가면 건축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죠. 뭐 그런 때는 이제 뭐 관계가 꼭 뭐 건축이 더 중요한 건 아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송합 교수님 대답을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팬데믹 시대 조경의 역할은 보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 요즘 풀 뜯으시나 봐요. 결국은 뭐 이제 조경을 이제 저도 김영민 교수랑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저 양반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쓴 게 파빌리온이라는 책을 같이 썼는데, 그때 은일 사상, 노자의 은일 사상에 의해서 선비들이 이렇게
유교를 따르지만 이렇게 뭐 승진을 못하거나 저기 사대부 쪽에서 진급을 못하면 또 소세원 같은 거를 짓고 뭐 은일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되고, 또 제가 지금 요즘 스트럭을 겪고 있는 게 이렇게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는 조경을 하는 사람을 조금 씹자. 약간 너무 이렇게 조경이 보는 걸로 되고 결국은 요즘 인스타에서도 다 보는 조경인데 그게 좀 저도 그 씹는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씹어 그래서 먹는 먹는 거예요? 거냐고. 하여튼 좀 너무 제가 보는 조경을 하는 거를 조금 좀 지양을 하자. 그래서 남은 거는 뭐냐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저 공부할 때 교수님이 에더블 랜드스케이프에서 이렇게 에더블이 뭐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발음 맞나요? EDIBL이 에더블 랜드스케이프 할 때 저도 그때 좀 놀랐어요. 와, 이런 걸 얘기하네. 먹을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를 얘기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뭐 예전에 바우하우스 그로피우스도 베지터블 가든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 집 옆에 이렇게 단독주택 하면서. 그래서 정말 아까 예상하신 대로 그런 에더블 랜드스케이프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 들어보니 스스로 만족하는. 네, 세 번째는 안재용 대표님께서 사실은 두 번째로 재미없는 대답이긴 했는데 연이어서 나오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이에 송하혁 교수님 걸 넣은 거였어요. 내가 재미없는 건 줄 알았어. 아닙니다. 저 진짜 안심했는데. 네, 진짜. 안재용 대표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사회적 거리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이거 진짜 해명하셔야 돼요. 일단 네, 해명 전에 제가 오늘 뭐 그 디자인 그 PT 준비하느라고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김재우 디자이너가 어제 밤새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트리하우스가 있는데, 트리하우스가 대표적으로 조경 위에다가 건축을 하는 형태인 거죠. 트리하우스라고 어떻게 아시지 생각하냐면은 나무 위에다가 헛간 같은 거 짓는 거잖아요. 꼭 헛간이 아니라 요즘엔 다양한 형태의 멋진 모습들이 꽤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건축의 행위,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순서에 의해서는 조경이 뒤에 올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하는 순서에서는 반드시 꼭 뒤에 와야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기 오시다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이제 사인을 뒀어요. 이게 나름 어쨌든 요식적인 행위이긴 하겠지만 나름 저희가 또 그 다들 이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예쁘게 해서 뒀는데, 그 자리에 만약에 선인장이 하나 있었으면 밟고 오셨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공적인 조경을 쓰더라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걔는 살아있다라고 믿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있을 때는 일정의 간격을 사람들이 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펜스를 치고 뭐 테이프를 두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이제 공원도 이야기를 했고 요즘 이제 사람들이 다들 뭐 이런 시대니까 다들 야외로 가면 더 재밌는 건 야외로 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도 안전해라고 되게 쉽게 생각을 하고, 공간에 들어와서도 나무가 있으면 왠지 안전할 것 같아라는 이제 심적인 것이 있고요. 전통적으로도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식 조경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희가 학교를 이렇게 보면 학교 앞에 화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화단이 왜 있는지 아세요? 데모할 때 유리창 깨지 말라고. 그러니까 반달리즘을 막기 위해서 학교 건물 유리창이나 기타 앞에 화단을 두고 사람들은 그 밖에 뒀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건축 설계나 기타 등등 할 때 건물의 바로 앞에 사람들이 다니고 오히려 조경이라는 공간이 이제 건물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 아니면 과거에 지은 많은 건물들이 입구를 제외하고 이렇게 화단을 뺑 두르고 거기에 주목 같은 걸로 해가지고 펜스처럼 만들고, 그러니까 즉 과거부터 어찌 보면은 조경이라는 살아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어떤 거리를 두는데 사용하지 않았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모르시나요? 아니었나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틀리면 까. 아니 맞기도 하고요, 아니기도 한데. 모순이다 모순. 그러니까 거리 두는 방식으로, 왜냐면은 그 난간 만들기 싫을 때 조경을 하면 사실 난간을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거리 두기에 재밌는 조경의 기법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많이 쓰는
하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 땅을 파가지고요 양들을 이제 방목을 하는데 그게 울타리는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면은 이거 못 가요. 그 애들이 못 나오게. 예, 그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왜 이름이 하하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법을 그 하하라고. 기법을 하하라고 그래요. 거리를 두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건 교수님께서는 방패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교수님. 조경의 역할은 방패다. 근데 뒤에도 그 안 대표님이랑 많이 겹쳐가지고 한 번도 서로 컨닝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사회적 거리를 좀 멋있게 얘기하는 게 방패인지 제가 멋없게 얘기했습니다. 방패가 사회적 거리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아까 왜 조경을 먼저 하고 네. 하는데 옛날에 한 2003년 4년쯤에 홍콩에 갔을 때 그때 그 반잔치 처음 그 시작하고 그때 사장이 와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태국인가 어딘가에다가 반잔치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잘 심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장 얘기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무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나무 사이에다가 집을 지은 게 그거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와 정말 충격적인 그 이미지였는데 그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조경이라는 게 꼭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다가 이렇게 뭐 나무 이렇게 하면 그걸 조경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실내 조경이라고 합니다. 실내 조경이라고. 네. 조경 맞네요. 그럼 이제 제가 답을 하고 이제 방패라고 그러고 나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도 뭐 이제 밖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제 많이 얘기하셨고 이제 점점 살다 보니까 이제 집에 좀 이렇게 푸르른 게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그 저희 집에 이렇게 뭐가 꽃이 이렇게 화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의 뭐 다 죽어서 나가는 그런 집인데 최근에 이제 그 집사람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한 1년씩 이렇게 사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막 푸르게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게 들면 결국 앞으로 이런 그 팬데믹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뭔가 나를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이 조경이 내 책상 옆에도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방패다. 근데 정확한 해석은 안정 대표님이 사회적 거리를 해결을 해주셔서 전 여기까지. 네, 이 안에서 하는 거 요즘 이제 뭐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많이들 들으시고 또 저희 한 3번 전이죠 이구름 대표님 오셔가지고 그 식물에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게 강연해 주셨었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디자인 매니페스토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뭐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와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뭐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자. 그것이 이 디자인 매니페스토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청중 분께 제가 답을 요청해 봤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한옥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상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저희 카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역할이 무엇이냐고 저 역시도 잠깐 생각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긴급 대출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즉 사실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손님분들은 실내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시거든요. 비가 올린다거나 아니면 좀 서늘하다거나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외부 쪽에 비를 피해서라도 좀 앉을 데가 없는지 이런 것들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런 거에서 보면 예전에 조경이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걸 보는 심미적 가치 기준에서 이제는 심신을 좀 기댈 수 있는 내가 거기에서 자연 속에서 조경 속에서 내 심신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실내 상황보다는 좋지 않을까라는
순간의 그 기대감으로 가질 수 있는 약간 긴급 대출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와, 어록인데요. 와. 제일 재밌으셨습니다. 긴급 대출 그런 의미셨군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언제 어떻게 여쭤볼지 모릅니다.